안녕하세요. 도리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13월의 금요라고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보통은 소급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 거는 당장 올해부터 변경되는 경우의 개정안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2022년 기속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요게 지금 당장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개정된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존의 금예를 받으면 자가운전 보조비 항목으로 월 20만 원씩 비과세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로자는 자기가 소유한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을 할 때 이와 같은 비과세 적용을 하는 건데요. 비과세 항목의 차량의 기준에 본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추가가 됐죠. 범위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연말 영상에서 의료비 소액 공제 중에 난임 시술비 부분은 약관 개정이 있었는데요.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제율도 의료비가 15%인데 난임 시술비는 20%의 공제율로 높게 적용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난임 시술비뿐만 아니라 미숙아 및 선천성으로 아픈 아이에 대한 의료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임 시술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20%에서 30%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 반영된 미숙아 및 선천성으로 아픈 아이에 대한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게 요번부터 바뀌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연장을 한다는 내용인데, 설명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 공제가 원래 1천만 원 기준으로 15%, 30% 이렇게 적용이 되었지만 작년에 20%, 35%로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만 한 해 적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한 해 더 연장을 해가지고 2022년까지도 이제 20%, 35%를 기부금제액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중 퇴직연금계좌 유형을 하나 추가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좌의 유형을 DC형 퇴직연금하고 그 다음에 IRP 유형,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인공제율법에 따른 퇴직연금 이렇게 세 개를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하나 추가했어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라고 명칭하면서 22년 4월 달부터 시행했던 제도인데 중소기업 중에서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보통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기관에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3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에 한해서 퇴직연금을 모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운용을 별도로 하는 것이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전문 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DC형과 DB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통상적으로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DC형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보유만 하고 있어서 실제 상품 운용 및 관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게 됩니다. DC형과 다르게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운용해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의 대부분 회사는 DC형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연금기금제도의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DC형과 동일하게 12분의 1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서 직접 운영을 해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DC형인데 DB형의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제도고요. 새로 신설된 거라서 설명이 길어졌지만 간단히 말하면 퇴직연금 중에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된 퇴직연금 계좌가
세액공제도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벤처기업의 근로자가 받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비과세 분할납부 특례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근로자가 행사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세할 때 기존에는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줬는데 이를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되는 대상도 그 해당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의 임직원까지 포함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있었어요. 대상은 청년, 노인, 장애인, 병력 단절 여성 등이었고 감면율은 70%, 90%로 과세기 감별 한도는 150만 원이었어요. 감면 기간은 3년, 청년은 5년이었고 적용 기한이 21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기한을 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규정을 신설했어요. 청년형 장기펀드의 가입 요건은 청년들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총 급여가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3,300만 원 이하면서 계약 기간이 3에서 5년 정도인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납입 금액 중에 연 600만 원을 한도로 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상품인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출시가 안 된 걸로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되었지만 조만간 금융기관에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상품이 없기 때문에 22년 기속부터가 아닌 23년 기속부터 반영이 될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 상품이니 내년에는 가입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영상에서 월세액세 공제를 확대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가 원칙이었고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 공제가 해당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총금액 7천만 원 이하는 기본을 15%로 상향하고 그리고 5,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존 12%에서 17%로 높여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분부터 적용되니 요번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총 금액의 25% 초과 사용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그리고 현금 영수증하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30%로 기존과 동일해요. 그리고 도서, 공연, 미술관 등의 사용료도 기존 30%의 공제율과 동일합니다. 이제 변동된 사항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기존에 40% 적용하던 거를 2022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에 대한 내역은 공제율을 80%까지 상향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증가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즉 21년 대비 22년도에 5% 초과 증가한 사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공제율이 10%였는데 올해는 이 공제율을 20%로 더욱더 올려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들 중에서 당장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들을 우선 알아보았어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 중에는 이제 대부분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들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